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비교적 이제 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제도예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가장 되기 쉬운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이유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40% 이하여야 되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50% 이하이면 되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대개 이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이 교육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가구원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렇게 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수급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그러면 뭘 받느냐? 교육급여만 받아요. 그리고 교육급여라는 것은 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으면 교육활동비라는 것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어요. 통장으로 들어오겠죠. 뭐 초등학생은 얼마,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매년 정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고등학생이 지금 뭐 무상교육이 됐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런데 아직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급여 수급자가 만약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입학금, 수업료 이것을 다 국가가 내줍니다. 물론 교육활동비라는 것도 뭐 참고서도 사고 뭐 학원비도 해다 하는 뜻에서 주는 돈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수급자는 정말 좋은 게 교육청에서 대개 기준 중위소득의 한 60%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급여 수급자는 좋은 게 교육급여는 당연히 받고 교육비 지원 제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구소득 인정액이 50%를 넘고 60% 이하인 사람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청해야 받아요. 그런데 교육급여 수급자는 자기가 그냥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비 지원을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신청하느냐? 스마트폰으로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이라는 것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 그러느냐? 5월에 신청하면 안 주냐? 8월에 신청하면 안 주냐? 줍니다. 근데 8월에 신청하면 8월 이후에 해당되는 것만 주고 3월에 신청하면 3월에서부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월에 신청하면 1, 2학기 분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뭐 9월에나 신청하면 2학기 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국가가 주는 예산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신청하면 그냥 주게 되어 있는데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으로 줘요. 그래서 뭐 그럴 리야는 없겠지만 늦게 신청하면 예산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비 지원도 함께 받으려면은 신청하시라. 물론 교육급여는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 3학년이 됐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교육비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해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형이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
동생도 이제 학생이 됐다. 형은 신청하지 않아도 줘요. 예, 작년에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또 학생이 된 동생은 동생 이름으로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청해야 준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제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대학을 갈 때 특례 입학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박터지게 경쟁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쟁률이 아주 센 대학의 학과가 아닌 이상 원서만 내면 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뭐 5%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뽑는다. 그러면 만약에 정원이 3,000명이다. 그러면 5%인 5, 35, 150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가 만약에 한 300명이다. 그러면 2대 1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원서 수시 원서 쓴 사람이 막 넉 장, 5장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 2대1, 3대1이다.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차상위 계층은 가구 소득이 뭐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립대학은 이미 다 공짜고 사립대학교도 거의 자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직업을 바꿔야 자립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좀 더 나은 직업을 받으려면은 고등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업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활용을 해서 대학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대학을 마쳤는데 내가 하는 직업이 전문직은 아니어가지고 오래 일해도 월급이 오를 확률이 좀 낮다. 그러면 대학에 편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참 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생이 되면 그 학생이 뭐 사이버대학교 학생이나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다 할 때에는 좀 곤란하지만 그냥 일반 대학교 학생이나 야간 대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국가가 근로 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생계급여 받아가면서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공부하시라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